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12월 23일 토요일이고 내일 하루 쉬시면 그 다음날 크리스마스라 연달아 쉬실 수가 있어요. 그죠?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저랑 같이 공부해요. 오늘은 제가 준비한 고사성어가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이제 이야기예요. 제가 준비한 거는 산마, 태수. 자, 이 산마태수라는 말은 일단 이 세 마리의 말하고 태수는 그 고을에 옛날 그 지방 고을에 으뜸 벼슬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뭐냐면 세 마리의 말만 타고 오는 수령이란 뜻이에요. 그러면 수령이라 이 태수는 이제 벼슬 이름이에요. 이거는 수령이라 하면 그 마을의 이제 우두머리를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. 이거를 이제 그 속뜻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재물을 탐하지 않는 청백리를 이제 이르는 말이에요. 그 요거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 이제 관리로서 우리 고을에 이제 수령으로 이제 부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임지를 떠날 때 전임하거나 이럴 때 세 마리의 말만 타고 행차하는 그 수령이란 뜻으로 재물을 탐하지 않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럼 이 이야기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송흠이란 사람이에요. 이 흠은 그 왜 정약용 그 저서에 보면 흠흠신서라는 말 들어보셨죠? 이 깃불흠자예요. 이거는 깃불흠. 자, 이 송흠은 어느 때 사람이냐면은 처음에 이제 과거 시험을 이제 봤을 때는 성종, 조선 왕조 9대 왕 때 성종 때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승문원, 그러니까 그 이제 이름이에요. 거기서 이제 옛날에 왜 시험에 합격하면은 저마다 다 어떤 벼슬길에 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 곳은 처음에는 승문원이라는 데서 이제 일을 한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중종 때 이 사람은 청백리 이름을 떨친 어떤 이 고사의 주인공인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종 때 관리가 됐는데 성종 다음의 왕이 연산군이잖아요. 그러니까 연산군이 폭정이 너무 심하고 하니까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해서 관직을 떠나요. 떠나서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이래요. 이제 이 그 나란 일을 이제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시 관직을 이제 그 복직을 하게 돼요. 그래서 복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승문원 이런 데서 일을 했다가 홍문관에서도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원부에서도 일을 하고 또 지방의 외직 뭐 담양이라든지 또 뭐 장흥 이런 데서 이제 그 관리로 일을 하고 또 전주 부사 전라도 그다음에 전라도 관찰사 이런 식으로 외직을 주로 돌아요. 이제 이 그 송음이란 사람이. 그러면 보통 보면은 옛날에 지방에 이제 이렇게 외직을 가게 되면 내가 그 지역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. 그러면 발령을 받아 가든 아니면 거기서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기든 이렇게 되면은 옮기게 되면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 말을 태마라고 얘기하는데 태자가 이제 이렇게 말마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옆에 클태자가 있으면 이 태라는 거는 짐을 싣다 할 때 실을 태라고도 하고 아니면 사람이 이 말을 타요. 그러면은 탈태라고도 해요. 그러니까 사람이 타면은 말 그대로 이 말을 타는 거고 짐을 만약에 싣게 되면 실을 태가 되는 거예요. 이 글자 자체가. 그러면 임지로 떠나거나 오건 간에 이렇게 보면은 말을 주로 이용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이용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관리가 또 이게 타고 가게 되면 그 짐을 또 운반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그렇다면 옛날에는 지방관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의 숫자는 관직에 따라 법으로 정해졌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관직 정도면은 몇 마리의 말을 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
실질적으로 이 송음이 탈 수 있는 거는 7마리에서 8마리까지도 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. 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. 내가 말을 하나 탔으면 나를 수행하는 그 밑에 그 따르는 그 짐을 실어 나눠주고 하는 밑에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사람은 양반이다 보니까 짐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타야 되고 짐을 또 실은 아까 여기 테마라는 거는 짐을 실는 말이 있고 사람이 타는 말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 정도면 말이 7필에서 8필 정도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송음은 항상 3필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. 여기서 삼마태수라는 거, 3마리의 말만 타고 가는 수령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. 거기에 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말을 갖다가 이게 7마리, 8마리 이렇게 막 이용하면서 막 어깨에 힘도 주고 이제 막 좀 뭐랄까 수선스럽게 야단스럽게 막 이게 이제 가는 행차를 하는 거죠. 그런데 송음은 정말 자기 이게 그 말을 탔으면은 정말 짐 실는 거 해서 딱 3마리 이상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선정을 이 청량결백한 사람들은 분명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그 세금을 막 부당하게 걷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. 그럼 만약에 다른 곳으로 떠난다면 그 사람들이 고맙기 때문에 무슨 선물 이런 거를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라도 뭐 준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런 거를 하나 받지 않고 정말 자기 몸과 필요한 자기 정말 단촐한 그 짐만 이제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청량결백하다는 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송음은 늘 3필의 말만 이용했다 이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임지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. 그죠? 지방 외직을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갈 때마다 그렇게 3필 이상은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검소하게 행차하고 짐도 단촐하고 이로써 이제 그는 재물을 탐하지 않는 청렴한 관리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았다. 이런 얘기를 해서 삼마태수라는 말은 이제 이코르 이제 뭐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청백리 라는 이제 관리다.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되는 거죠. 청렴함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역사를 탁 해 보면은 유난히 정말 우리 쉽게 말하면 피고름을 짜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. 아주 막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선정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쪽 마을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고 세금도 잘 안 거치고 막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 이렇게 청렴한 사람이 딱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착복하는 거죠. 관리가 착복하게 되고 야, 너 내 생일에 왜 뭐 선물 안 갖고 와서 뭐 닭 한 마리라도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막 강제로 말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마다하고 예를 들어 닭 한 마리밖에 없다 전 재산이 그러면은 그걸 잘 키워서 알이라도 낳아서 그걸 갖다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이제 청렴한 사람이 이럴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어딜 가든 임지를 옮겨가도 항상 이제 그 백성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다 보면 또 입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임지를 많이 바꾸게 되고 왕이 너는 그쪽 지역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는데 한번 가서 그 관리가 돼갖고 네, 그 마을 사람들한테 선정을 잘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옮겨 다녔겠죠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남한테 존경받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별로 욕심이 없어요. 그죠? 사리사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. 그러니까 청렴결백하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죠, 사실은. 그리고 또 뇌물 받아서 착복한다 이런 것도 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관리가 청렴한 사람들도 욕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독야청청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전에 보면은 예, 중국에 관한 고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랜만에 조선시대 제가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것들 중에도 보면은 함흥차사 또 아니면은 계란유골 뭐 이렇게 몇 개가 없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익숙지는 않았을 텐데 이건 중학교 한문교과서에도 나오고 또 이게 책에도 나와요. 이 송음이라는 사람이. 그래서 한번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것이랍니다. 자, 그러면 오늘, 내일, 모레 편안히 쉬시고 그럼 화요일 날 또 새로운 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